농업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농어가의 폭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섬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활용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닷물로 전기와 식수를 만드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목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학생 수송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잇따른 자본과 저성과로 비판을 받아온 전남 도립대학교가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업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농어가의 폭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비해 농업 전기요금 인상률이 커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호 기자입니다. 광어 주산지인 완도군의 한 육상양식장입니다. 산소 발생기와 수중 모터 등 24시간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이 양식장에 부과된 10월 전기요금은 1,000여만 원입니다. 한 달 전보다 3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한전이 지난 4월 킬로와트당 4.9원, 지난달에는 7.4원 등 올해 2차례 요금을 인상했고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등을 감안하면 19.3원이 인상된 셈입니다. 여기에 한전이 전력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농어가가 사용하는 전력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삼성전자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과 비교해 인상률이 2배에 달했습니다.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20%를 차지하는 광어 양식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율이 아닌 일률적인 인상으로 지금 산업용에 비해서 3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할 예정이지만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대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분은 정부가 좀 이 농업업인을 위해서 보전을 해라. 한전은 가격 기준으로 농업 전기요금이 산업용의 50%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양식업계와 농민단체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정부 부담을 촉구하는 대규모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섬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자립을 실현하고 바닷물로 전기와 식수를 만드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양현순 기자입니다. 140여 세대가 사는 신안군 우이도. 1994년 디젤 발전소를 지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오지 못해 이처럼 내연 발전소를 운영 중인 국내 섬은 65곳. 섬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 복합 발전단지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다 대도시 소비처로 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 방안을 찾자. 빗물조차 아쉬운 섬 지역의 식수 문제의 해법도 재생에너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식수를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과 바닷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송전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길도 모색 중입니다. 비용과 민원 때문에 개통 연계 선로 확대는 쉽지 않은 반면 기존 송전망의 이용률은 평균 20% 미만 수준입니다. 송전망이 바쁠 때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른바 ESS에 담아뒀다가 송전망이 한가해지는 야간 등의 기존 송전망을 쓰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ESS 역시 2030년부터 연간 10만 개 이상씩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한수원과 신안군이 탄소 중립 이행 및 전력망 이용 효율 제고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모델이 될 대규모 복합 발전단지 사업의 최대 주주는 주민들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목포 용산 간 열차 운행도 하루 종일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5시 10분 용산발 목포행 KTX 열차가 운행 중지됐고 오늘 아침 8시 10분 목포발 용산행 열차가 운행 중지되는 등 운행 중지 열차가 속출했습니다. 또 정상 운행하는 열차도 종착역이 서울역으로 변경되는가 하면 일부 열차는 출발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해남군은 제4회 해남 미남 축제를 앞두고 인파 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축제 전까지 안전관리 사항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오는 10일에는 개막식 무대 운영과 관중 동선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남 미남축제는 당초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12구 참사 발생에 따라 오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목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학생 수송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춘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등하교를 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특히 불편이 큽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당일이 걱정입니다. 전남도 의회의 목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학생 수송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파업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목포 교육지원청은 15대 전세버스를 수능 당일 투입해 학생들을 이송하고 예비 소집일에는 현대 3호중공업 출퇴근 버스를 지원받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은 수능 이후 학생 수송 대책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에 비치된 공기청정기가 내구 연한이 남아있는데도 3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교체한 공기청정기가 올 들어 2만여 대가 다시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던 식으로 관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또 효율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 밖에도 도서지역 교사 관사 활용도를 높이는 대책 마련과 방과 후 학습 교사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잇따른 잡음과 저성과로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남 도립대학교가 다시 한번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학과 구조조정은 물론 무소불위나 다름없었던 교수들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4년 전에도 구조 개편을 하겠다며 혁신안을 내놓았던 전남 도립대학교. 교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았던 혁신안은 당시 도지사 결재까지 거치고도 교수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대가는 결국 각종 지표 하락과 100억 원대 정부 지원의 탈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 도립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결권 등을 학칙에 규정해놓고 최대 권력 집단으로 자리 잡은 교수회는 이번 혁신의 중점 대상이 됐습니다. 도립대는 교수회의 의결권을 삭제하는 등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은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학 구성원과 함께 대학 혁신 추진에 매진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18개 학과 가운데 4개 학과를 폐과하기로 한 전남도립대는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2차 학과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과된 학과 교수들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거나 도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2.5% 차이에 불과했던 교수 성과급 격차도 20% 이상 확대하고 실적이 낮은 교수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수 중심 학교가 아닌 우리 전남 산업을 이끌어가는 산업 구조 중심이 돼야 될 거고 또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고강도 혁신 없이는 예산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도의회와 실망한 도민들에게 꺼내놓은 전남 도립대의 두 번째 혁신안.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를 되찾고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쯤 해남의 한 김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535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한 동을 모두 태우고 6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해남 소방서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13대와 120여 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인 의 소통과 교류, 협력의 장인 전남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3년 만에 해남 군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군에서 추천한 6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 홍보와 체험 부스 운영, 사회적 경제 판로 활성화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 12곳과 나주 소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와 한국아동복지협회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에 있는 시설 거주 청소년이 목포 해양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사대학 재학생의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남 우항리의 공룡 화석지 발굴 25주년 학술 대회가 오는 9일 열립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허민 교수의 기조 강연과 지재 고생물계 원로 교수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돼 우항리의 공룡 화석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항리의 공룡 화석지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명이 화석지의 학명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지난 1996년 이후 발굴 조사가 시작돼 2007년에는 공룡박물관이 건립됐습니다. 제21기 전라남도 도민 명예기자 140명이 위촉됐습니다. 도민 명예기자는 앞으로 2년 동안 각종 도정 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현장 여론을 수렴해 도정 소식지에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위촉식에서는 도민 명예기자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가 업무 협약을 하고 전남 방문회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진 초당림 명품 휴양시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당림 관광 명소화 사업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강진구는 최근 백제약품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초당림의 산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당림은 백제약품 설립자인 김기훈 회장이 1968년부터 조성한 960헥타르 규모의 인공숲으로 오랜 기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부분 공개됐습니다.